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협상가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 프로야구 FA 시장이 손아섭 선수를 남겨둔 채 모두 체결이 끝났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80억 제1호 계약을 시작으로 강백호 100억, 박혜민 65억, 김현수 50억 등등 일부 선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금액으로 좋은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최영호 선수도 26억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강민호 선수도 20억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FA 계약이 시기도 늦어지고 금액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선수들도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야구 시장 FA 계약 결과를 보면서 2025년 프로야구 FA 시장은 양극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프로야구 FA 시장에 양극화가 발생했는지를 구조적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양극화가 일어났을까? 당연히 선수 개개인의 성적에 따라서 잘하는 선수들은 당연히 좋은 계약 체결하는 거고 못하면 당연히 낮은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차가 나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개개인 측면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빼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구조적 측면에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셀러리 캡입니다. 구단이 FA 선수를 한 명 영입하면 그 선수에게 지급해야 될 연봉이 일단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 그 상대 구단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되는 출혈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단은 FA를 영입하면 두 가지의 출혈이 생기는데요. 자, 첫 번째, 선수에게 주는 연봉은 구단 입장에서는 셀러리 캡에 대한 고민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프로야구는 2023년부터 셀러리 캡이 생겼습니다. 셀러리 캡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는 셀러리 캡을 지키면서 구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죠. 만약 구단이 셀러리 캡을 초과하면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 발전 기금으로 납부해야 되고요. 2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00%를 야구 발전 기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나 하락한다고 합니다. 3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 발전 기금으로 납부해야 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고 합니다. FA는 당연히 고액 연봉자들이 많으니까 팀 연봉을 올리죠. 그러면 셀러리 캡이 없다면 FA 선수로 영입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 다른 선수들에게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FA로 많은 연봉을 주고 데려온 선수들은 그만큼 가치를 구단에서 인정해서 돈을 준 거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팀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또 그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서 연봉을 올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셀러리 캡이 있는 지금은 FA로 고액 연봉자들이 영입이 되면 셀러리 캡을 넘기고 싶지 않은 구단에서는 지금 팀에서 남아있는 선수들에 대한 연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러리 캡이 정해져 있잖아요. 탁탁탁 차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이거 가지고 나머지 선수들한테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팀에서 남아있는 선수들에게 야박한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수들은 팀의 주축이고 미래죠. 팀에서 주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미래 가능성이 보이는 팀의 기둥 같은 선수들한테 FA 영입으로 셀러리 캡 없으니까 너 연봉 줄일게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구단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도 잘한 만큼 성적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셀러리 캡이 생기면서 구단 입장에서는 돈을 쓸 때 엄청나게 효율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도 돈의 효율성은 중요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구단 입장에서 FA 영입을 할 거면 정말 확실한 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기조가 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돈을 쓰라도 당장 우리 팀의 약점을 당장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과 저 선수들은 FA 영입 이후 3년 4년 계약 기간 동안에도 결코 평균적으로 보장이 된다 성적이 그런 선수들만 영입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여가 아닌 준처급 선수를 영입해서 혹시나 그 선수들이 성적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셀러리 캡이 자꾸 차올라가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 구단 운영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선수들도 소중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구단에서는 혹시나 우리가 FA 영입하고 지금 팀에 있는 선수들의 연봉을 올려줘서 셀러리 캡을 넘어간다면 야구 발전 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지명권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저 선수가 필요하다. 그런 선수들에게만 FA 영입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꾸준함을 증명한 선수들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들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 등등 이런 선수들이 좋은 계약을 따내는 것이고요. 준척급 선수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상 규정입니다. 셀러리 캡이 있다 보니까 확실한 FA 영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우승에 도전하는 거죠. 자,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 A 등급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수들에게 FA 계약으로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수들은 나이가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고 성적이 꾸준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영입을 한다는 거예요. 보상 규정 신경 안 쓰고. 대표적인 예로 이번 시즌에 박찬호 선수가 그렇죠. 박찬호 선수는 꾸준함을 증명했죠.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FA 시즌에 성적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뭐 나이가 조금 들어서 에이징 커브의 기미가 보인다거나 등등 이런 선수들에게는 구단이 선뜻 손 내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셀러리 캡에다가 플러스 보상 규정까지 붙으니까. 보상 규정 한번 알아볼까요? A 등급의 선수는 보상 선수 한 명에다가요. 전년도 연봉의 200%를 주던가 아니면 전년도 연봉의 300%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B 등급 FA 같은 경우에는 보상 선수 한 명의 전년도 연봉의 100%고요. C등급은 보상 선수가 없고요. 전년도 연봉의 10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FA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보면요. A, B 등급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C등급에도 우리 베테랑들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급 보상 등급을 받는 조상우 선수가 있는데요. 조상우 선수는 올해 72경기 출전해서 60이닝 6승 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 자책점 3.90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조상우 선수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름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상 등급이 A 등급이다 보니까 조상우 선수를 영입하면서 지급해야 될 연봉과 보상 규정으로 추가로 기아에게 줘야 될 출혈까지 감수를 하면 다른 구단들이 선뜻 영입에 나서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입하는 대가로 우리 구단의 셀러리 캡은 올라가고요. 보상 규정까지 더해지니까 지출이 생각보다 엄청난 거죠. 뭐 사실 연봉이야 협상 과정에서 조금 맞춰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보상 규정은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기사들을 보더라도 조상우 선수의 이적에는 보상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보면 FA 영입이라는 게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 플러스 보상 규정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A 영입이라는 것이 매우 비싸다는 거죠. 매우 비싼 걸 지르려면 내가 그게 필요해야 되겠죠. 뭐 첫 번째, 지금 우리 팀이 우승 도전에 적기다. 아니면 구장을 옮길 예정이라서 조금 구장을 옮겼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저 선수를 보니까 우리 팀에 명백히 필요한 선수다. 그리고 세 번째, 저 선수는 꾸준함이 증명됐다. 큰 계약을 안기더라도 이 선수는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꾸준한 성적을 낼 것이다. 이런 선수들은 오페이를 해서도 잡는 거고요. 저 세 가지 조건에 한 개라도 애매하면 그냥 안 하는 거죠. 주저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보상 선수 규정이 없었던 김재환 선수는 SSG와 좋은 계약이 됐죠. 세 번째 원인은 구단들의 전략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승을 바라보는 구단도 있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구단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승에 도전하는 구단은 셀러리 캡과 FA 보상 규정이 있지만 FA 영입을 통해서 우승으로 나아가야 되죠. 도전을 해야죠. 트로피를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트로피는 내가 들고 싶다고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전에 적기라면 바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구단들은 지금 당장 FA를 영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10개 구단 중에서 5개는 우승에 도전하고요. 5개는 미래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FA 영입을 고려하는 구단은 10개 중에 절반인 5개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개 구단 중에서 5개 구단이 우승을 바라보면 우승을 바라보는 5개 구단이 FA 영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매자가 10개 중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어가 아닌 준척급 선수들이 갈 곳은 더욱더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야구 FA 계약이 왜 양극화되는지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 생각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봤습니다. 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우리 아시아 쿼터 또한 우리 대어가 아닌 준척급 FA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수들이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아시아 쿼터 거의 대부분 다 투수 뽑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프로야구 FA 계약의 양극화의 원인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